자, 반갑습니다. 우리 심프로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심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각 목요일 5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장 마감을 하면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프로의 인사이트를 조금 더 이제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한미반도체 오늘 시세가 조금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거부터 우선 제가 이게 오늘 32만 원까지 이제 매물대를 또 확인을 하고 현재 29만 원 넥스트 거래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자체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아마 횡보를 하면서 위에 상단과 아래 하단에 이제 룸을 좀 정해놓고 아마 횡보를 하다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일이죠. 7월이나 8월 중에 아마 전고점 돌파까지도 좀 나타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어나는 무빙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 분석과 또 오늘 있었던 IR 이제 컴퓨텍스죠. 이 첫 참가의 의미가 과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2주 전에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컴퓨텍스가 대만에서 일어나는 이제 AI 약간의 이 자랑하는 장소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CEO들이 기조연설들을 통해서 이제 이 행사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거, 부스 자체를 얻은 것만으로도 지금 이 AI 인프라의 핵심 회사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세가 나왔던 게 뭐 이 IR 내용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뭐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럴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과거부터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짧게 좀 짚어드리면서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까지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이 공매도 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미친놈들처럼 또 대차 잔고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월 한 13일이죠.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지금 공매도 치려고 이 잔고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옛말입니다. 특히 한미반도체에 이제 대입을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하락을 하는 주요 이제 모멘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락에다 베팅을 해가지고 얘네는 또 숏에다 베팅해서 수익을 챙기고요. 또 이제 롱이 갈 때 되면은 이제 상승으로 갈 때 되면은 상승에다도 베팅해서 수익을 챙기는 이 양쪽 해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비중을 엄청나게 태운다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깔끔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또 누가 주도주가 될 건지예요. 이번에 우리 삼성전기라는 종목과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아주 또 스타플레이어로서 시세가 나왔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만한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 스토리라인을 좀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게 AI 인프라에 속해 있지 않은 회사들은 철저하게 소외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까지? 27년 1분기까지 최소 여기까지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AI 관련된 사업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게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되었든 전력 테마가 됐든 원전이 되었든 조선이 되었든 지금 전부 AI가 묻지 않으면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동력을 많이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조금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인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다른 건 필요 없지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세요. 제가 뭐 이거를 돈을 받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더로서 지금 바라보는 시장의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좋아요는 나중에 취소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뭐 끝에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그때는 취소 안 하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컴퓨텍스 첫 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1981년부터 이제 열린 행사입니다. 그래서 ICT 전시회인데 과거에는 이제 PC와 전자제품 중심으로 이제 전시회가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누가 엔비디아, AMD, 인텔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와 서버, 고성능 컴퓨팅, 패키징 기술 흐름을
공유하는 전시회로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게 2000년 이제 10년도 후반쯤부터 아마 이렇게 메커니즘이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 컴퓨터엑스에 참가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HBM 첨단 패키징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사에게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행보로서 이게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에서 HBM4 생산용 TC 본더 4 장비와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한 와이드 TC 본더를 선보였다. 자, 이 와이드 TC 본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TC 본더 4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HBM을 여러분 제가 아주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HBM 지금 현재 12단까지 쌓고 있죠. 자, D램을 이렇게 12단을 여러 가지를 쭉 쌓아서 가운데에 TSV 공법을 통해서 길을 뚫어서 HBM이라는 걸 만드는데 점점 더 고성능이 필요할 때마다 단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했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술력으로 이 이상 높이를 낮출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엔드 고객사죠. 엔비디아 측에서 야 이거 HBM 더 높게 쌓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와이드 대면적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와이드 TC 본더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장비 업체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엔드 고객사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엔드 고객사는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포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 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이 기술력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와이드 TC 본더라는 걸 선보인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TC 본더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ASMPT가 됐든 뭐 한화 세미텍이 됐든 뭐 배시가 됐든 전 세계 어떤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에서도요. 차세대 HBM을 생산하기 위한 와이드 TC 본더를 선보인 회사는 없습니다. 한미가 유일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한미의 장비를 누가 써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한미의 장비를 쓰기 때문에 선보인 겁니다. 어차피 기술력이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고객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와이드 TC 본더를 선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 내용에도 있죠. HBM의 다이 면적이 넓어지면 TSV와 I/O 수를 늘릴 수 있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확대에 유리하다. 그래서 수직으로 높게 쌓는 전략은 이제 버리게 된 겁니다. 대면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넓이를 다이를 넓게 써서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엔비디아 측에서부터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성능 경쟁이 HBM 고용량, 고대 역폭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장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관련 장비의 중요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산성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UPH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유닛 퍼 아워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생산성을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한미 반도체가 유일무이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주 매출원이 TC 본더이지만 이제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패키징 장비까지도 신제품으로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 내놓은 것들이 실제로 매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의 경험을 토대로 패키징, 오사트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파운드리를 넘어서 자 ASIC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GPU를 쓰지 않고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게 대표적으로 TPU가 있죠. 구글에서 채택한 거. 자, 이런 TPU 제품에도 한미 반도체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ASIC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인프라까지도 넓혀가고 있는 게 우리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반도체 중심에 떡하니 서 있는 게 바로 우리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라인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는 대충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뭐 그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반도체 사업은요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27만 원과 30만 원 이 하단과 상단 사이에 굉장히 지금 변동성을 조금 나타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5월 27일에 35만 원 매물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때 특별히 뭐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점 대비했을 때 이때도 꽤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물론 5월 19일에 있었던 이 저점은요, 사실 우리가 완벽한 저점으로 인식하긴 그래요. NXT 거래에서 우리가 거래할 수 없는 가격대 24만원까지 찍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점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26만 8천 원입니다. 이 26만 8천 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고, 상단으로 봤을 때는 이날 이제 정확하게 언제죠? 5월 27일이죠. 자, 이때 한번 35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주포 세력들이 여기까지 한번 주가를 올려보고 여기서 나오는 출회되는 물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놈들 여기에 이 정도 물려 있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뚫어놨죠. 저점을 아예 다이렉트로 밀어서 뚫어놓은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32만 원대 매물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날 거예요. 언제까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7월에서 8월까지. 그래서 지금 35만 원 한번 확인하고 32만 원 또 한번 확인하는 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쭉 위아래로 매집을 하다가 한번 이제 2분기 실적 직전에 빵 하고 아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 또 확인하고 여기 안에서 조금 이제 5일선 훼손하지 않고 이제 단기 이평선 훼손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이 타이밍을 잡아드리긴 할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곳에서만 매수하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차 거래죠. 지금 대차 거래가 말도 못하게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놈들이 뭐 수익을 계속 챙기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5월 13일부터 7만 주가 들어오고 중간에 한번 26만 주가 빠지긴 했지만 다이렉트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KLX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잔고 수량이 69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700만 주까지 늘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넘사요. 금액이 2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수익으로 가져갈 건지는 저도 뭐 제가 세력이 아니고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펀더멘털 한미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고요. 실제로 실적도 너무 좋고요. 주주환원 정책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곽동신 회장,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이 직접 자사주 매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매번 있었던 일입니다. 주가가 빠진다 싶으면은 회장이 직접 매수를 해가지고 자사주를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차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단기간에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제한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비중이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돌파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27만 원에서 딱 35만 원 사이 요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이루어지다가 이제 상방으로 좀 열릴 모멘텀 재료 일정, 그러니까 일정의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조금 많은데 제가 최대한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삼성전자 지금 잠깐 조정받고 있고 SK하이닉스 조정받고 있고 뭐 이거는 어차피 시장이 상승할 때 여러분 일자로 올라가는 게 더 안 좋다 그랬죠. 올라가면서 파동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락을 잠깐씩 하는 구간.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에 게시글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상승시키는 주요 모멘텀 펀더멘탈에는 훼손이 없다 그랬죠. 그 주요 원인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오늘은 드리질 않고 자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AI 데이터 건설에 대한 투자 금액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금액을 오로지 반도체 하드웨어에서부터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으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전기가 없어서 진짜 못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건물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5년 만에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마이너스 2%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댓글로도 남긴 분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얘기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지금 반도체 얘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제가 반도체 외에 오늘 하려는 말은, 자, 처음에 GPU 쇼티지가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GPU인데 이게 부족하네. 그러니까 가격이 치솟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격이 치솟았죠. 자, GPU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HBM이네. HBM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것도 쇼티지네. 부족하네. 가격이 오르네. 그러면서 주가도 오른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공급의 부족을 이 두 가지만 다뤘는데 이제는 현재 더 심각한 게 바로 전력이에요, 여러분. AI가 전기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이제 완전히 인프라의 한계를 완전히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내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총 용량이 2025년 기준으로 5.99기가와트였는데 전년 대비 5.7%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자,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반도체를 확보를 하더라도요, 전기가 없어서 지금 짓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전부터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다음 주도주 섹터를 어디로 봐야 될지에 대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의 전기 요금까지도 인상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 가구당 월 평균 10에서 15달러 상승했고요. 노던 버지니아 12%, 애리조나 10%, 조지아 기본 요금의 추가 할증 부과,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15%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사회 문제로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미국은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전력망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나라의 효성중공업, 뭐 산일전기, 재룡전기,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부터 송전망 배선 자체의 기술력이 전부 다 우리나라 거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잔고 소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곳곳에서 주민들이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빅테크 자가 발전소 너네 알아서 좀 지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그저께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대장주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대장입니다, 여러분. 얘네가 압도적인 수주 잔고와 지금 매출 실적으로 지금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이 공급망의 병목이 지금 반도체에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은 조금 차후 주도주로서의 가능성까지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뉴스들 찾으면 정말 많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AI 열풍에도 전력이 부족해서 디지털 리얼리티 미 데이터 센터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전력 용량 가격이 1000%가 폭등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쇼크가 진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짜에도 전력 인프라 비상이라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전력망이다. 백날 GPU 깔아서 렉 30억짜리 한 렉당 30억짜리 수조원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인프라가 완성이 안 되면요 구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AI 인프라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전력도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전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발 수혜를 잇는 섹터군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 드릴게요. 다른 뉴스들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요 정도만 짚어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 게 ESS예요, 여러분. 자, 지금 그래 원전도 마찬가지 알았어. 전력망도 그래 알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원전을 사용하는 거는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SMR이라는 기술력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거의 구현이 되고 있고 이거를 제작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망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송배정만 깔고 뭐 변압기 달고 뭐 발전기 달고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이 최소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AI 인프라로서 당장의 수급을 받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주 뭐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얘네들도 지금 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장에 바로 가시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 수급에서도 잠깐 쉬는 구간이 발생했다. 거기에서 가장 빠른 지금 시장의 부각과 함께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가장 키포인트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게 ESS 배터리입니다.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배터리 하면은 우리 그동안 2차전지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시세 나왔을 때는 얘네의 이제 기대감이 EV였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배터리도 많이 팔릴 거고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였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이 캐즘 형상이 조금 더 딜레이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가 많이 약세였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를 만드는 회사가 딱 우리나라의 3개 기업 있죠. SK온 그리고 LG 엔솔 그리고 누구의 마지막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만드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최상위 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쟁자가 중국이었는데 중국 CATL 배터리로 전 세계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를 떠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느라 미친 듯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 갖다가 데이터 센터 짓게 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거 쓰는 거예요. 이 세계 배터리 셀 회사 거. 이 ESS 배터리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데이터 센터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ESS입니다. 그래서 이 K 배터리의 뭐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미국발로 지금 수주 잔고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우리 ESS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부각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AI 인프라 이 안에서 물론 반도체 쇼티지가 가장 먼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전력부터 해서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까지 이렇게 전부 AI 인프라에 속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도주에서는 저는 아마 전력 혹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쪽에서 AI의 이제 인식의 변화만 나타나면은 얘네들도 날아가는 스타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 자체만 봤을 때는 조금은 뭐 보유자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인식이 바뀌는 게 뭐예요? 가격의 변화입니다. 자, 삼성 SDI도 100만원 넘어가는 순간 200만원 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때 뭐가 묻어야 돼요? AI가 묻어야 된다고. AI에 뭐가 묻어요 지금? ESS 배터리라고. 이게 로봇에만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니라 사실 로봇은 아직 양산 체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 사실 없습니다. 근데 AI하고 가장 밀접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라는 그 재료가 묻었기 때문에 실적과 관계없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외에도 AI가 구동이 되기 위한 이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ESS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인식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스타 플레이어 안 나올까요? 전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오늘 영상은 좀 제 인사이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도요, 여러분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아는 만큼 매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지 백날 옆에서 얘기해 줘봤자 어차피 나중에 그때라도 살 걸 껄무새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자, 글로벌 AI 인프라의 흐름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을 분석해서 투자 아이디어, 한 발 앞서가는 투자 아이디어를 실전 트레이더인 심프로가 이제 제공해 드린다. 그 내용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올라간 종목 이때 사셨어야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갈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까지도 제가 이제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어차피 우리 정규반과 VIP 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인원을 받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에 기여를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있죠. 자, 이분들이 인증 절차만 통과가 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인사이트라는 게 별거 없어요. 제가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1차 매수 때부터 작년 8월부터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최대한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8월 29일 작년에 제가 한미반도체 핵심 종목으로서 8, 9만 원일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무조건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매수 레인지도 똑같이 드렸어요. 심프로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12월 4일에도 한미반도체 11만 원, 12만 원 이때 구간에서도 2차 매수 레인지라고 알려드렸고요.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도 1월 21일에 16만원, 17만원일 때 동일하게 드렸고요. 4차는 2월 11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확인하세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설명드립니다. 19만원, 20만원일 때 4차 매수 나갔고요. 마지막 5차 매수 4월 3일에 제가 25, 27만원일 때 마지막으로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만 나갔던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우리 PCB 기판 수요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8월 4일에 작년에 똑같이 드렸었고요. 지금 10만 원이 넘었죠. 2만 원일 때 제가 드렸었고 또 마지막에 제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대장주로서 드렸었습니다.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과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선 관련된 우리나라 지금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알려드렸었다. 그래서 이게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지만 여러분 지금은 스타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탄생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변화는 가격이 변할 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가격이 변해서 시장 개인들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전에 선점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린다. 누구에게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래서 인증 절차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설명을 또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제가 구독 인증해주신 분들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공유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 매매인데 스윙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보유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시드머니 좀 키우시라고 제가 단기 매매 또 특화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매매해서 우리 수익 낸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국내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제가 좀 공략이 들어가서 시드머니 1,000만 원 세팅한 금액 지금 현재까지 6,300만 원 정도 내고 있죠. 자, 이것까지도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심프로 구독자만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으실 분들만 지금부터 시청을 하세요. 그래서 영상 끝부분에는 이제 인증 절차 하시는 방법까지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판단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7일 심프로의 스윙 트레이딩 수익 실현된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시드머니 1,000만 원 세팅해서 5월 6일 수익 실현, 5월 12일, 19일, 27일 총 4번의 매매가 끝나고 나서 누적된 수익 금액은 정확히 6,297만 원이죠. 그래서 1억이 도달될 때마다 초기화가 돼서 지금 현재 두 번째 파트 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쯤에는 아마 1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HVM과 스피어 이렇게 총 3종목으로서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로 이제 스페이스X 관련 주로서 1, 2, 3등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HVM이 5월 19일에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월 20일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차트 위치상 그리고 수급가, 체결량 등을 확인을 했을 때 캔코아가 조금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판단 아래 이제 제가 매수 사인이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게 5월 20일 수요일이죠. 자, 장 후반에 이제 오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23,000원부터 25,000원까지 레인지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 자, 스페이스X IPO 상장 일정에 맞춰서 1, 2등주 수급순환매 관점으로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제 관점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게 되시면 5월 20일 체크를 해보면 이때 상한가를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 주고 중간에 좀 풀리긴 했지만 다음날 시세를 주고 나서
다이렉트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 모아지는 구간, 이때 제가 23,000원, 25,000원 딱 요렇게 레인지를 열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5월 21일, 5월 22일 전부 다 제 매수 사인이 드렸던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오늘까지 매도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날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거라고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일단 홀딩을 했고요. 오늘 VI 들어가는 흐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5월 27일 수요일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8,500원부터 전량 분할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나갔던 게 오후 1시 34분입니다. 자, 이렇듯 심프로가 또 단기 트레이딩에 제가 스윙과 이제 데이 단타 두 가지를 이제 중점으로 하는데, 데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제공을 해드렸을 때 이 매수 매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대체로 제가 스윙으로 아예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에는 데이 단타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서 뭐 길면은 2주, 짧으면은 일주일 내로 아마 매수와 매도가 보통 이루어지면서 비중과 수익률을 같이 가져가는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우리 정규반 VIP 분들, 저하고 오래되신 분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심프로의 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닐 때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을 제가 우리 정규반 VIP 분들 외에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공유를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딩방이나 텔레그램방이 아닌 SMS로만 발송을 해드린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 채널 성장에 기여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무나 막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인증 절차가 통과가 되셔야지만 제 주소록에 들어가서 우측에 보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 절차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확히 2초면은 참여 가능하시도록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스템화 시켜놨으니까요. 지금과 같이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기회를 잡으실 분들만 시청을 하셔서 인증 절차까지 통과가 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증 절차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있죠? 자, 영상 보시면 항상 제가 설명란과 맨 아래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가 항상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프로 트레이딩 공유 해서 5월 탑픽 이제 거의 막바지죠. 스윙 종목 받아보신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 100% 무료기 때문에 이 모바일 기준으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바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딱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심프로 구독 인증 한미반도체 스윙 종목 요청, 요게 바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럼 우측에 보이시는 여러분 휴대폰의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자, 그런데 혹시나 뭐 TV나 컴퓨터 다른 디바이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면은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동일한 화면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시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발송해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소록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록을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저장해놓은 주소록이 VIP, 구독자 인증, 정규반 ABC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독자 인증 무료 발송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SMS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심플하죠. 대신에 이거는 제가 인증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드시 넣어는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바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